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그리고 얼음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아,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살다 닭다리 때문에 자식과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김 씨의 딸이 김 씨 부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딸은 식탐도 많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생기면서 말이죠.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위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챙기는 딸. 이해했습니다. 보기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땐 도가 지나칠 때도 많았습니다. 4명이서 닭 한 마리를 먹어도 닭다리 2개는 전부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2짝이라 하나를 딸이 챙기면 김씨 부부는 거의 퍽퍽한 살만 먹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지만 안타깝게도 김씨 부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꼭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하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공짜로 애나 맡길 줄이나 아는 딸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잘 키워 무탈하게 결혼시켰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못한 사람, 결혼해서도 사고쳐서 폭삭 망한 사람,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복받은 것이라 생각했죠. 김 씨 부부는 자식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둘 모두에게 적당히 해줄 것 해주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식들이 서운할 것도 김 씨 부부가 부담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어도 남들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잘 지낸다는 것이 꼭 자주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하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딱히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딸이 아들보다는 살가워서 가끔은 바쁜 사위를 두고 혼자서 김 씨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황서방 출장 많이 안 가. 주요 업무가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 늘 딸이 외로워했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잘 됐네. 집에 일찍 오겠어. 그렇지.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나 임신했거든.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딸. 사위도 그 때문에 업무를 바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출산을 기점으로 김 씨 부부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주 왕래한 적이 없었는데 딸 부부와는 특별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좀 늦었지? 아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애 밥 먹이느라. 잘 먹어? 잘 먹지. 애기 반찬 새로 해서 냉장고에 있거든. 그거 내일 아침에 먹이면 돼. 알았어. 고생했네. 우리 엄마.
정신없지? 없지. 이제 또 밥 차려야 하네. 황서방 늦는데? 아니, 금방 온대. 엄마도 밥 먹고 가. 아이고, 그럼 늦지. 아빠도 밥 차려드려야지. 오늘 아빠가 데리러 와? 아니, 집으로 바로 온 데서 버스 타고 가려고. 김 씨는 짐을 챙기며 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낳고 딸은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돌보다가 3개월 전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 씨가 딸의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딸 부부가 퇴근하기까지 서너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는 게 황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에 길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이고 내 새끼 봐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김 씨는 딸을 주중엔 매일 보게 되었고 종종 김 씨를 데리러 오는 남편도 딸과 일주일에 2번은 마주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딸이 출근할 때 왔다가 퇴근하면 바로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미진이가 퇴근을 좀 늦게 했어요. 얼른 밥 먹자. 남편이 말하며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김 씨는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를 덮이고 간단히 계란찜도 하나 했죠. 그러니 몇 분 만에 뚝딱 저녁 사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미진이가 밥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먹고 오지 그랬어? 배고프다고 난리치던 양반이. 난리는 무슨? 밥 먹고 온다고 했으면 나도 먹었지. 밥까지 먹고 가면 미진이도 힘들겠죠? 하기야, 김 씨는 딸이 저녁 식사를 차리기 전에 늘 돌아왔습니다. 괜히 음식 차리는 걸로 딸이 부담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굳이 사위도 불편하게 할 건 뭐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애기 봐달라는 거야? 남편이 영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김 씨가 없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글쎄, 내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나 오래? 그래도 애가 어느 정도 커야 어린이집에 오래 맡기죠. 그건 또 동의를 하는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애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김 씨도 남편도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직접 애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는 딸인데 애 봐준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이고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좀만 더 크면 손주를 보고 싶어도 수시로 볼 수 없을 테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딸 부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김 씨의 생일이 되기 얼마 전에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황서방이 엄마 애 보느라 고생한다고 생일 선물 겸 한우 쏜대. 한우를. 외식비가 높으니 4명이서 한우를 먹으면 꽤나 가격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황서방이 낼 거니까 걱정 마. 사위가 그래도 장모 생각을 해주나 보다 싶어서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싸서 자주 먹지는 않아도 김씨 부부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대접을 해준다니 마음이 좋았죠. 우와.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 진짜 비싸네. 그러게. 그래도 엄청 맛있대.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식당 외관이 고급스럽다 생각은 했는데 소고기 가격이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먹음직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사위가 집게와 가위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글자글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죠. 어? 이거 익었다. 딸이 불판 위에 있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사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익었네. 그러면서 사위가 고기를 굽던 집게로 고기를 집어 자기 입에 쏙 넣었습니다.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김씨 부부도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긴 하지만 딸네 부부는 거의 겉면만 익혀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가 고기 한 점을 살짝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익혀서 먹을 요량이었습니다. 집게로 여러 점 집어먹던 사위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육즙이 역시 비싼 건 다르긴 다른가 보네. 그러게. 딸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정작 김씨 부부는 아직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김씨 앞에 있던 소고기를 집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판이 비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젓가락만 빨고 있는데 사위가 또다시 고기 한 덩이를 불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많이씩 굽는 게 어때? 그래야 김씨도 맛도 좀 보고 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소고기는 많이씩 구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질기고 맛없어요. 그래? 네. 핏기만 가시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위는 핏기가 가시기도 전에 먹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구워진 고기를 큼직하게 자르자 6조각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씨도 사위를 따라 새빨간 고기를 먹었지만 김씨의 입맛엔 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점씩 먹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씩 남편 쪽을 쳐다보면 젓가락만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사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본래 고기를 굽는 사람이 더 적게 먹게 되기 마련인데 집게로 2점, 3점씩 집어먹으니 보는 사람의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서 김씨의 딸이 사위를 살뜰하게 챙겼죠. 이것도 찍어 먹으면 맛있어. 와사비 찍은 소고기를 사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딸이든 사위든 김씨 부부의 접시가 비어있는 사정은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먹는다고 열심히 먹었지만 대부분 딸과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배부르다. 그치? 그러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많네. 더 안 시켜도 되겠지?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씨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세어도 10점을 채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사위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어. 메뉴판을 힐끔하는 게 남편도 배가 안 찼지만 비싼 고기 더 시키자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산다고 했는데 괜히 돈이나 더 쓰게 하자는 심보로 보일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산할 때 보니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고 나서 김씨와 남편은 서로 약속한 듯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그러고선 둘이 눈을 마주치고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뒤에 먹은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성이 좋았나? 그러게요. 명절에는 워낙 음식이 많아서 몰랐는데. 좀 많이씩 구워야 먹지. 어이구.
그래도 대접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왕래를 하다 보니 함께 식사할 일이 잦아졌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산은 김씨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넉넉하게 시킬 수 있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좀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고기 말이죠. 다 익기도 전에 쓸어가 버리니 많이 구운다고 구워도 김씨는 남은 걸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사면 낫긴 하지만 딸과 사위는 한 번도 부모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그렇게 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부모 입보다는 자기 남편 입이 더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는 걸로 괜히 치사스럽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 씨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일로 따지기에는 얼굴이 좀 뜨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늘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이 서준이만 데리고 놀러 가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황서방이랑 나랑 엄마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그래? 잘 됐네. 뭐 먹고 싶어? 황서방이 백숙 먹고 싶다고 하던데. 웬 백숙? 그냥 요즘 몸이 허하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시장 다녀와야겠네. 마침 5일 장날이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닭 한 마리를 사고 그 앞에 수산물 시장에서 전복과 낙지도 2마리 샀습니다. 몸이 허하다길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닭이 한 마리면 되나? 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닭발도 5,000원어치 사서 양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2마리를 샀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백숙을 내오고 낙지와 전복을 잘라서 나눠줬습니다.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 많이 먹어. 그러자 딸이 닭다리 하나를 크게 뜯어 사위의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김씨 부부는 백숙이나 달교리를 먹으면 늘 다리는 남편이 먹고 날개를 김씨가 먹었습니다. 김씨는 다리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부드러운 날개가 더 좋았죠. 그래서 나머지 다리 하나는 남편이 먹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그새 닭다리 하나를 다 먹고 나머지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닭다리를 먹으려던 남편도 엉거주춤 닭다리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하나 더 먹을 텐가?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위는 꾸벅하더니 얼른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주긴 했지만 닭다리 2개를 사위 혼자 홀랑 먹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사위에게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 식구가 먹으면 일단은 누가 좋아하던 안 하던 김씨 부부의 접시 위에 먼저 닭다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 부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게 닭다리이니까 말이죠. 먼저 어른에게 주면 어른이 사양을 하고 사위나 딸에게 주는 게 맞는 순서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벌써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꼰대인 게 문제가 아니라 밥상 예의가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만나서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 들기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김씨의 접시에 있던 날개를 주었습니다.
해산물도 좋아하지 않아 전복이나 낙지도 먹지 않은 남편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닭을 먹을 일이 있다면 꼭 2마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마리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마리만 했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마리 하면 다리가 4개니까 딱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말복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백숙을 2마리 시키자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아이는 어려서 한 사람 몫을 못할 텐데 2마리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 많이 먹습니다. 사위도 1마리로는 적은 모양이었습니다. 죽도 나오고 코스로 나오는 곳이라 2마리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남으면 싸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나오자마자 딸이 얼른 닭다리를 집어 사위 접시에 하나, 그리고 자기 지접시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은 게 2개이니 말이죠. 김 씨는 날개를 하나 집어먹었고 남편이 닭다리를 집으려고 하는데 사위가 하나 더 집어서 자기 접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먼저 가져간 게 남았는데도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식탐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자랐길래 저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어서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넷이서 오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머지 다리 하나를 집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닭다리 먹어야지. 아직 어려 하나를 다 먹지 못하니 딸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신 먹어요. 서준이 줘. 아니면 당신 먹던가. 나는 날개 먹을 거야. 그렇게 둘이서 잠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딸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황당했습니다. 딸도 사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이 짧아 자기가 먹는 게 아닌 것뿐이지 이기적인 건 똑같았죠. 그래서 김 씨도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그러자 사위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2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닭다리살도 씹지 못할 만큼 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뭐가 맛있는지 정도는 김 씨 부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가 자장면을 싫어한다고 오해했던 그 가사처럼 딸과 사위도 김 씨 부부가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먹지 못했던 부모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설마 하니 닭다리 4개를 전부 다 지들이 먹으려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래서는 다시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딸이 입이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사위가 왠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그랬지만
그 말 뜻은 먼저 가져가지 않은 김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했습니다. 가져갈 틈이라도 줬으면 모르겠지만 황당했습니다.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그러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딸. 그 뒤로 사위도 눈치를 보며 식사를 이어갔지만 기분은 상해 보였습니다. 차마 장인 장모에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괜한 얘기한 거 아닌가 몰라.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자신 때문에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했다면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같이 식사를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가족인 이상 그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아이를 몇 달 더 봐주기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섭섭했다고 말이죠. 왜 사위에게 먹는 걸로 서럽게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역정을 내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드시라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딸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줄 아는 것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섭섭하다는 자식이 얄미웠습니다. 그것 좀 사위에게 양보하면 어떠냐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 좀 부모에게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그래도 부모 눈치 봐서 말려야 하는 입장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딸의 대처를 보니 애초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김씨 부부는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지 모른다면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면 됐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딸이 드러나 봤는지 몰랐습니다. 애를 봐줘야 하니 딸이 삐진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통닭 사온다는데 같이 먹자. 닭을 먹자고. 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닭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닭이 넘어가냐는 듯한 말투였죠. 물론 김 씨도 잘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통닭 좋아요? 사위는 딸 같은 반응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3, 40분쯤 기다리자 남편이 통닭을 손에 들고 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야? 2마리 사왔지. 아, 옛날 통닭이네요. 이거 맛있죠? 작은 닭을 통째로 튀긴 옛날 통닭이었습니다. 딸도 군침이 돌았는지 슬금슬금 관심을 보였죠. 접시랑 가위 좀 갖다 줄래? 가위? 손으로 뜯어 먹으면 되지. 뜨겁잖아. 딸이 가위를 가져와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잡고 뜯으려는 사위를 말리고 김 씨가 달게 가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딸의 표정이 요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잘라? 남편은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고 김 씨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2마리의 닭을 가로로 3등분을 마친 김 씨가 가장 위쪽에 날개 2개가 달려있는 부분은 자신의 접시에 놓고 가장 밑에 다리가 2개 달려있는 부분은 남편의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2마리 다 배분을 하니 가운데 토막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 이게 뭐야? 우리는 퍽퍽살만 먹으라고? 너희도 30대면 슬슬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닭가슴살이 근육도 생기고 좋다더라.
요즘엔 일부러 그 부분만 사 먹잖아. 장모님, 저 닭가슴살 안 먹는데. 아이고, 먼저 가져가지. 네? 사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기가 찬 표정으로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닭을 이렇게 나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상식? 그래. 자를 거면 세로로 잘라서 각자 하나씩 가져가던지 해야지. 아빠만 다리 먹고 엄마만 날개 먹고. 우리만 이게 뭐야? 우리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동안에 자신들이 홀랑 먹어치워 버렸던 건 생각도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럴 거면 닭을 왜 먹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김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열을 내고 있어? 뭐?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로 뭐라 그래? 쪼잔하게. 그러자 얼빠진 표정을 짓는 딸과 사위. 참나,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눈치를 주네. 에이, 입맛 떨어졌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먹어라. 김 씨가 남편 접시 위에 있던 다리를 집어다가 놓아줬습니다. 그러자 입맛이 떨어진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뱉은 말은 모두 딸과 사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애초에 딸과 사위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사위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도 씩씩거리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인 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부모라도 어른이랑 같이 뭘 먹을 때는 최소한 먼저 드시라는 말은 하고 먹어야 하는 거고. 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또 입이 대빨 나왔고 말이죠. 닭다리가 치사스러우면 나중에는 고기 먹으러 가자. 엄마는 아주 그냥 생고기 먹는다는 생각으로 갈 거야. 그러자 딸이 생각해 보아도 어이가 없는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닭다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줄은 알지?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딸은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번 일로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얌체 같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김 씨도 확 연락을 끊고 애도 안 봐줘 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과 사위의 표정을 보아하니 어느 정도 초기 치료는 된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을 텐데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